예, 안녕하세요. 엘리트 앰비션입니다. 오늘도 좀 현장을 좀 갔다 왔어요. 현장 갔다 왔고, 어, 낮에는, 초낮에는 매장을 좀 두 군데 갔다가, 바로 이제 부동산 현장 두 군데 갔다가, 그렇게 좀 마무리를 했었고, 토요일 같은 경우도 부동산 끼고, 좀 매물을 좀 보고도 했었고, 그 다음에 아침 같은 경우는 전화를 좀 돌렸습니다. 제가 좀 관심 있는, 그러니까 좀 알아봤던 지역이 있어가지고, 토요일 아침 같은 경우 전화 돌리고, 또 토요일 날 오후에 부동산 한번 가고 매물 한번 보고, 그리고 일요일 날도 이제 미리 예약을 했죠. 미리 예약을 해가지고 매장 두 군데 들리고 부동산을 좀 보고, 또 다른 지역 또 차로 이동해서 또 보고, 그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지금 봤던 매물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분위기가 좀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던 지역들은 다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매물을 그때 전화로 물어봤을 때만 해도 있었나 했는데, 실제로 가서 이제 좀 보러 간다거나 그러면 그 사이에 빠진 거예요. 빠진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오늘 안 사면 오늘 안 사면 가격 내일부터 올린다, 그렇게 매도자 입장에서 그렇게 또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좀 곤란한 경우도 있었고, 근데 실질적으로 호가 뭐 1,000만 원, 2천만 원 뭐 그냥 우습게 올린 적도 많았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결국은 토요일은 그냥 보기만 했고 지켜만 보고 해서 못 샀어요. 못 샀고, 1호 같은 경우는 정말 사러 간 건데, 또 매물 빠지고 또 수리가 안 된 또 기본집이 또 있어가지고 거기서 또 망설여지게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지역을 갔는데, 얘 같은 경우는 투자 자금이 좀 부족해요. 투자 자금이 좀 부족해서 지금 어떻게 할까, 사실 여기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연구와 좀 고민 아닌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랬습니다. 저는 뭐 그랬고, 그래서 주변에 이제 집에 가려고 차를 트려고 이제 딱 가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마침 이제 그 가끔씩 갔던 좀 카페가 있었어요. 그 현장 근처에. 그래가지고 카페를 갔는데 그 베이커리 카페였거든요. 제 빵이랑 같이 카페 하는 데인데, 빵이 오후 6시에 갔거든요. 오후 6시에 갔는데 빵이 진짜 다 팔린 거야.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팔렸어요. 다 팔려가지고 깜짝 놀랐죠. 그리고 밖에 이제 사람 보니까 안에서든 그 실내 야외 테이블에서든 사람들 엄청 많더라고요. 엄청 많고, 이 코로나는 코로나인데, 이게 뭐 안 되는 데는 안 되는데 또 잘 되는 데는 이렇게 잘 되는구나. 빵 팔리는 거 보면, 빵도 뭐 어마어마하게 생산했을 건데 이렇게 빵 팔리는 거 보면 장난 아니죠. 이게 진짜, 여러분들도 이 주말이라고 이번에 날씨 좋았잖아요, 이번 주에. 그래서 날씨 좋아서 나가셔서 뭐 어디 뭐 여행 가시고, 뭐 캠핑 가고, 뭐 카페 가서 좀 여유 있게 좀 하시는 것도 좋긴 좋은데, 그건 그 세계고, 이미 이런 세계도 있다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뭐 현장 가보시면 진짜 뭐 돌아가는 흐름이 정말 진짜 긴장감 흐르고 긴박합니다, 진짜. 막 죽치고 계속 앉아 있는 계신 분들도 있고, 막 진짜 별의별 진짜 일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여기서 저도 뭐 집이 뭐 여러 개 있지만, 좀 위기감을 계속 느낍니다. 부동산 현장 갈 때마다 좀 마음을 다잡고, 그럼 이제 조금 이제 두려움, 이런 것들도 사실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에 매물 놓친 것에 대해서 약간 우울함도 느끼고, 여러모로 조금 이제 그런 복잡한 하루였습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 이렇게 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간단합니다. 여력이 된다면은, 여러분 여건이 된다면 조금씩 꾸준히 그 부동산 자산을 좀 늘려보시길 좀 추천드려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좀 실력을 쌓게 되면 반드시 좀 실행으로 좀 옮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다 주택자는 그 원하든 그 원치 않든, 물론 이제 공시지가 가격 1억 이하 시장으로 오게끔 돼 있거든요. 왜 그런지는 아시잖아요. 신경수 때문에.
취등세 중과 허들이 없는 이 공시지가 1억이야. 순서가 가장 먼저입니다. 가장 먼저 순서이기 때문에 매매가 대비 또 결코 전세가라든지 이런 갭 차이가 또 적어요. 적기 때문에 이쪽으로 수요가 많이 몰릴 수가 없습니다. 뭐 그 수밖에 없는데 이게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세금이 어쩌냐고. 세금 걱정 아니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뭐 무주택, 1주택 혹은 2주택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어쨌든 종부세 기준이 가세 표준이 6억 이하까지 하는데 어차피 주거용 부동산은 6억 이하까지는 맞춰 나가시는 거예요. 맞춰 나가시는 거고 6억 이상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세금이 그렇게 무서우면 그냥 그때까지만 사시면 돼요. 6억 이하까지만 주택수를 늘려 나가는 거죠. 공시지가 기준으로. 그것이 채워지면 뭐 상가라든지 뭐 종부세 포함 안 되는 그런 부동산 늘려 가시면 되잖아요. 간단합니다. 또한 또 뭐 개수를 늘려가는 게 그게 또 너무 가혹하지 않냐. 너무 막 많이 늘리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차피 저는 공시지가 1억 이하 물건들의 그런 재산세 보유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한 채 공시지가 1억이기 때문에 미만이기 때문에 한 채 뭐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로 보거든요. 근데 그 정도 기준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좀 모으고 모으고 하다 보면 스타벅스 뭐 한 두 잔, 세 잔 정도 아끼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뭐 카페 가서 그렇게 스타벅스에서 사치하고 조금 먹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조금씩 아끼면은 재산세 조금씩 내는데 내가 그거를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그 이후에 충분한 이제 관리, 그거에 대한 이득에 대한 수익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내가 스타벅스 두세 잔, 한 달에 두세 잔, 네 잔을 아낀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그 이상의 가져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전혀 뭐 재산세라든지 보유세, 세금이 전혀 비싸 보이지 않습니다. 비싸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만큼은 한없이 간대합니다. 내가 왜 이거 못한 거에 대해서 정말 합리적인 핑계를 대면서 난 이래서 못했어. 나는 이래서 못한 거 하지만 남한테는 그게 대한 기준이 엄격하죠. 하지만 자기 자신한테는 한없이 간대합니다. 그 예로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서는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핑계와 근거를 다양하게 이유들을 제시하면서 합리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제 그 엘리트 앰비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듣는 구독자 분들이라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 정확한 메시지를 그 포인트를 잘 알고 있을 거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 움직이는 것도 있고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 혹은 가족을 위해 여력이 된다면 여건 된다면 반드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글로만 적지 말고 반드시 실행으로 해서 적극적인 좀 참여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도전적인 삶을 향해 한 발 한 발 좀 내딛어서 좀 발전해야 되고 때로는 그 결과가 씁쓸하게 나와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거를 경험을 토대해서 더 발전해 갈 수 있는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겹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지겹도록 말하고 있으니까 여력이 된다면 다양하게 여러분들 투자 활동을 좀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두려움을 극복하고 반드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까지나 약간 공포감을 주는 건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공포지. 그 공포를 극복을 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냥 돈 필요하게 되면 언제든지 팔고 하나 정도는 뭐 팔고 여러 개 있으니까 그 중에서 가장 팔 수 있는 거 그때 상황 와서 팔면 되고 그 돈으로 뭐 사랑하는 가족들과 놀러 가면 되는 거잖아요. 돈 생겼으니까. 그런 마음가짐. 그냥 내가 돈 팔아서 또 뭐 해야지? 돈 뭐 해야지? 나중을 위해서 그냥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접근 방식인데 접근 방식이 약간 지금까지는 다른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투자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투자하면 마음이 더 편안해질 겁니다.
심지어 뭐 세금 같은 경우도 그냥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만약에 비조정 지역 같은 경우는 솔직히 2년만 보유하면 세금 혜택 크지 않습니까? 중과세도 안 물고. 이거는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과세 안 물고 비조정 지역에는 다소득세 혜택이 있다. 이런 것들 보면 정부의 그런 속 깊은 메시지, 그런 포인트를 좀 잘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아직도 제가 지겹도록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저평가된 지역이 많습니다. 더 오를 지역도 많고요.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뭐 계속 오른 지역 있잖아요. 이미 결과값을 나온 지역만 보시면 그렇게 답이 없어 보이는데 저는 누누이 얘기합니다. 아직도 제가 지금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직도 선전 포인트 많이 있다. 그래서 아예 뭐 공시지가 1억을 막는다거나 계속적으로 아예 못 사게끔 막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투자 활동을 계속 끊임없이 병행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맞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람이 삶에 있어서 성공하려면 총 세 가지입니다. 사업, 첫 번째 사업이죠. 사업을 해야 돈을 벌 수 있죠. 큰 돈을 벌려면. 두 번째 부동산 주식입니다. 주식. 부동산 주식이니까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사업하시는 분들도 부동산 많이 하시고 주식 하시는 분들도 부동산 하고 그리고 부동산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부동산 사업 모든 게 다 병행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큰 돈을 만지고 부자가 되시는 그 길을 그 반열에 올라서려면 반드시 부동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늘려나가시는 겁니다. 저 또한 지금 10개 넘게가 갖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더 확보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주말에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뜻이 있고 그런 용기와 마음가짐이 있으면 어차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용기로 사는 거라고 부동산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점 좀 명심해 주시고 저희 엘리트 미션 구독자분 다 잘 되셔가지고 돈 좀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 진실한 좀 마음입니다. 예. 오늘도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오늘 이번 주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